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이 멈춘 선 듯했다. 고 김철수 씨의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을 장녀 김혜우 양에게 상속합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가족 모두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나는 28년 동안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화장실 청소만 해온 딸이었다. 혜사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유일한 위로였다. 혜우야, 이제 괜찮아. 그녀가 속으로 속삭였다. 장례식장은 서울 외곽의 차가운 홀에 있었다.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언장 읽는 목소리와 뒤섞였다. 어머니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그럴 리가 없어요. 혜우는. 그 애는 그런 아이예요.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아버지는 5년 전 나를 회사로 불러들여 청소부로 만들었다.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며 반성해라.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복도와 화장실을 닦았다. 동료들은 나를 피해 다녔고 가끔은 저의 아버지 딸인데 왜 저러지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혜사는 그 회사 회계팀에서 일했다. 처음 만난 날은 비 오는 오후였다. 내가 화장실 문을 닫고 있는데 그녀가 우산을 들고 들어왔다. 고생 많으세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다. 그 후 우리는 점심시간에 가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혼자 사는 26살 여성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다. 어느 날 밤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녀가 말했다. 혜우 씨, 저 여자를 좋아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비밀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은 가족을 파탄낼 수 있는 폭탄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여러 번 소개팅에 보내려 했고 아버지는 결혼해서 제대로 살아라고 압박했다. 나는 매일 청소하면서도 혜사와의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서로를 안는 시간이 유일한 행복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계속 소리쳤다. 변호사님, 다시 읽어보세요. 그 애에게 모든 걸 줄 리가 없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넘겼다. 유언장은 6개월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는 엄격한 사람이었다. 건설회사를 키운 자수성 가형 사업가. 나를 때리고 집에서 쫓아냈을 때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만 있었다. 그런데 왜 지금 모든 것을 나에게?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다. 혜사는 내 어깨를 살짝 토닥였다. 천천히 생각해. 지금은 버티기만 해. 가족 회의실로 이동했다. 어머니와 남동생 혜준이 나를 애워쌌다. 혜준은 30살, 아버지 회사의 영업팀장이었다. 그는 항상 나를 내려다보는 눈빛이었다. 누나, 이게 무슨 장난이야? 너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혜사와 함께 그녀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왜 나한테 준 거지? 나를 그렇게 미워했으면서 혜사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버님도 사람이었다는 거겠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혜우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상속은 시작일 뿐,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어머니와 혜주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했다. 이제는 청소부가 아니라 상속자였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여전히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았다. 나는 익숙한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를 걸었다. 손에 익은 움직임이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켰다. 혜준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누나, 솔직히 말해.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약이라도 탄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안 했어.
나도 모르겠어. 그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거 회사 사람들 다 알아. 아버지가 그걸 알면서 왜 너한테 주셨을까? 이상하지 않아? 그의 말은 아팠지만 사실이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TV에서는 가끔 나오지만 실제 가족 안에서는 말도 꺼내기 힘들었다. 내가 23살 때 커밍아웃한 후 집안은 지옥이 되었다. 아버지는 나를 때렸고 어머니는 며칠 동안 식사를 주지 않았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라는 말이 반복됐다. 그 후 아버지는 나를 회사로 데려왔다. 청소나 하면서 반성해라. 결혼할 생각은 하지 마. 그게 내 일이었다. 화장실 12개, 복도, 계단. 매일 8시간. 월급은 최저임금이었다. 하지만 나는 버텼다. 회사를 만났기 때문이다. 회사와의 첫 데이트는 회사 근처 한강공원이었다. 밤늦게 몰래 나와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그녀가 물었다. 힘들지만 너 있으니까 견딜만해.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도 커밍아웃하지 못했다. 엄마가 알면 돌아가실 거야 라고 말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사무실에서였다. 혜우야, 내가 하는 일 잘 보고 있다. 그 말에 놀랐다. 그는 평소 나를 무시했다. 청소 잘하네. 하지만 그게 다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장례식 이틀 후 변호사가 다시 연락했다. 유언장 외에 별도의 편지가 있습니다. 김혜우 양에게만 전달하라는 지시였어요. 편지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혜우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세게 몰아붙였다. 내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을 때 화가 났다. 하지만 내가 매일 청소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내가 강하다는 걸 알았다. 회사도, 돈도 너에게 맡긴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대로 살아라. 아버지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후회했다. 하지만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왜 죽기 직전까지 나를 청소부로 두었을까? 어머니가 전화했다. 혜우야, 집으로 와. 이야기 좀 하자.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회사와 함께 가지 않기로 했다. 혼자 가는 게 나아. 너까지 위험하게 하고 싶지 않아. 회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와 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을 할 거야. 내가 아버지를 조종했다고 주장할 거다. 어머니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증거는? 내 성적 지향이 증거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그 순간 오랜 세월 쌓인 분노가 터졌다. 엄마, 내가 레즈비언인 게 그렇게 싫어. 내가 행복한 게 그렇게 미워.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웃음거리가 됐어. 혜준이 끼어들었다. 누나, 그냥 포기해. 돈 좀 주고 끝내자. 내가 회사 경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말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호사랑 이야기해. 나는 포기 안 해. 집을 나서며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의 편지가 주머니에 있었다. 그 무게가 느껴졌다. 이제 선택해야 했다. 싸울지, 포기할지. 소송이 시작되었다. 어머니 측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정신적 혼란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증거로 내 과거 커밍아웃 기록과 회사에서의 비정상적 근무를 들었다. 청소부로 일하게 한 것은 본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반대 소송을 준비했다. 회사가 도와주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서류를 정리했다. 혜우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아버님 편지가 강력한 증거야.
우리는 함께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유언장이 명확하고 아버님 건강 기록도 정상입니다. 승산이 높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은 거셌다. 회사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장녀가 레즈비언이라서 상속받는데. 가족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회사 운영해? 일부 직원은 혜준 편에 섰다. 어느 날 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왔다. 복도에서 나를 붙잡았다. 혜우야, 제발 그만해. 내가 모든 걸 가지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어머니는 나를 낳아 키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조건적이었다. 엄마, 내가 레즈비언인 게 잘못인가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면 안 돼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회가 이 그 말만 반복했다. 나는 돌아섰다. 사회는 변할 거예요. 엄마도 변해야 해요. 혜준과의 대면은 더 격렬했다. 회사 회의실에서였다. 누나, 솔직히 말할게. 내가 회사 가지면 망할 거야. 내가 10년 넘게 일했어. 내가 뭐 아는 게 있어. 그는 서류를 던졌다. 이혼하고 정상적으로 살아. 그럼 일부 줄게. 나는 웃었다. 정상. 내 기준이 정상인가? 나는 회사와 행복해. 그게 내 정상이다. 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여자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내가 이상한 짓 해서 스트레스 받으신 거라고. 그 말에 화가 치밀었다.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졌어. 내가 모르는 거지? 그날 밤 회사와 산책했다. 한강 둔치에서 바람이 불었다. 회사야, 나 무서워. 이기면 가족을 완전히 잃을까 봐이 그녀는 나를 안았다. 이기든 지든 너는 이미 가족을 잃었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녀의 말은 맞았다. 오랜 세월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억눌려 살았다. 이제 자유로워질 때였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버님의 별도 녹음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녹음한 거예요의 파일을 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나왔다. 혜우야, 내가 강한 아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 레즈비언이든 뭐든 내 인생이다. 회사도 내가 이끌어라. 미안하다. 딸아. 그 목소리를 듣고 울었다. 아버지는 결국 나를 이해했다. 죽기 전에 법원 심리가 시작되었다. 어머니와 혜주는 증인으로 나왔다. 어머니는 혜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했다.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고 여자친구만 데리고 다녔다라고 증언했다. 혜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다. 유언장은 조작된 게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내 차례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자격을 없애는 이유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 선택을 존중하셨어요. 증거로 이 편지와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검토했다. 피상속인의 의사가 명확합니다. 원고 측 청구 기각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이게 정의인가요? 내 딸이 그런 아이인데 혜주는 주먹을 쥐고 나를 노려보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법원을 나오자 회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겼어, 혜우야.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씁쓸했다. 가족을 잃은 대가였다. 회사로 돌아왔다. 이제 내가 대표였다. 직원들이 모여 인사했다. 일부는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대부분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첫 회의에서 말했다. 회사 운영 방식은 바뀔 겁니다. 직원 복지를 늘리고 다양성을 존중하겠습니다.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혜주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너 같은 사람이 회사 이끄는 꼴은 못 봐. 어머니는 연락을 끊었다.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혜사와 함께 새 아파트를 구했다. 밝고 넓은 곳이었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함께 살았다. 이제 숨지 않아도 돼, 혜사가 말했다. 우리는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어느 날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꽃을 놓고 말했다.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이해했다면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6개월 후 회사는 안정되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워크숍을 열어 다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일부 보수적인 직원들은 불만을 드러냈지만 점차 변화가 일어났다. 회사는 회사 재무팀으로 옮겨 나를 도왔다. 우리는 공개 연인으로 지냈다.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 혜우야, 한번 만나자.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늙어 보였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눈물이 흘렀다.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첫걸음이었다. 혜주는 아직 연락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했다. 혜사와 나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에서 손을 잡고 바다를 보았다. 이제 진짜 자유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내 덕분에. 인생은 여전히 도전적이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변했다.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청소만 하던 딸에서 모든 것을 얻은 여성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얻은 것도 많았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가족의 사랑은 혈연으로 정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관계인가?